한 주간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슈가 많아요. 자, 오늘 한 주간에 뉴스가 엄청 많아서 제가 한 3건 정도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목이 주식 열풍의 중수익 부동산 펀드 찬밥 신세,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뉴스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주식이 요즘에 인기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에 있던 자금을 빼서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 부동산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처음에 부동산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안정적으로 중수익을 추구하시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순간 고위험 투자가 되거든요. 그만큼 원금이 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거기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에 있는 펀드 자금이 주식으로 넘어갔다는 건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이 고위험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투자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번다고 하니까 내가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나도 그만큼 돈을 벌고자 고위험한 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락을 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가능이 많이 없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끝까지 버티던가, 조금만 하락하면 그냥 팔고 다시 나가던가. 전혀 좋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과연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펀드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주식 수익률이 조금 부러워.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리고 순간순간 매매도 하고 싶다면, 제가 그래서 리츠를 찾아봤어요. 리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리츠 회사라고 하는데,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가 국내에 한 23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옆에 리스트를 지금 뽑아 놓을게요. 네. 근데 이것보다도 리츠가 많죠. 근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리츠도 있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 ETF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 리츠 중에 지금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를 묶어서 부동산 리츠 부동산 리츠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정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처럼 순간순간 매매를 할 수 있는 ETF인 거죠. 자, 그거는 어떤 거냐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펀드예요. 얘가 지금 주가가 4,610원이죠. 그리고 이 ETF에는 맥컬리 인프라, 롯데리츠, 맵스 리얼티, 신한 알파리츠, 이리츠 코크랩, 현대차는 여기 왜 있는가? 그 고배당주라서 또 있네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부동산 펀드와 고배당주에 분산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ETF. 그러니까 펀드인데 상장되어 있는 펀드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펀드는 그냥 펀드인 거예요. 매수하면, 만약에 펀드에 저축을 하면 그 펀드 자금이 적용이 될 때까지는 하루 이틀인가 3일 걸리죠. 그리고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인가 4일인가 일주일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 때 그 가치가 실제 내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가치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 3일 이후의 가치로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 ETF는 내가 그 주식처럼 그때, 그러니까 시장이
운영을 할 때는 언제든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판단을 해서. 근데 이게 주가처럼 이렇게 주가를 직접 반영하는 것처럼 이게 즉흥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ETF는 다 그런 순 자산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 부동산 펀드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따라서 크게 변동성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또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배당도 고배당으로 주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부동산 펀드보다는 저는 이런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도 조금은 일부분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를 ETF를 하시는 게 어떤지 저는 이번 뉴스를 보고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뭐 상가 아니면은 오피스텔 건물들을 통째로 매수하기에는 저희들은 개인들은 자금이 없으니까 그런 부동산들을 어떻게 투자를 할까? 그러면 1차적으로 리츠 회사를 투자를 해보고, 대신 그 리츠 회사도 그 리츠 회사에서 어떠한 건물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 어떠한 건물을 갖고 있고, 과연 운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최근에 배당을 얼마큼 줬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아낸 게 아파트에만 투자하는 리츠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게 국내 주거에 대한 그런 부동산, 주거에 관련된 부동산,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리츠 회사라고 하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왜 부동산은 내가 투자는 할 수 없고 내 집은 없는데 왜 남의 집만 집값이 막 오르냐,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비슷하게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아파트 관련된 거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를 좀, 이런 기업을 좀 더 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런 수익률을 조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는 업종 얘기를 잘 안 하는데 ETF는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초보자 분들, 주린이 분들은 ETF를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투자를 배우시기에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땅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기업에 대한 위험도가 좀 적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 가지가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한 번에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운동으로 비교를 하자면 육상 선수가 갑자기 수영한다고 해서 수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 패턴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로 한 주간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